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식사이클의 1타 쌍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앞으로 크게 오를 만한 특이점들이 보이는 종목들을 모아서 관점 설명을 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납득이 될 수 있도록 분석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제가 이렇게 종목 분석을 해드리면요, 여러분들 입장에선 그 해당 종목을 보유 중에 계시는 분들이시라면 제가 관점 설명을 해드린 대로 전략을 짜나가실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반대로 어떤 종목을 들어가야 수익이 날 수 있는지 종목 추천을 받으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저의 분석 내용을 들으시면 당장 내일이라도 매수를 하고 싶으신 마음이 드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종목 발굴을 해왔으니까요. 오늘 영상 또한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알차게 준비를 했으니 여러분들의 보답은 구독과 좋아요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시작 전에 다 같이 모든 우주의 기운이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충만하게 올 수 있길 기원하는 마음에서 댓글에다가 기운이라고 한 번씩만 적어주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의 얘기는 제가 최근에 말씀드린 그 스토리대로 지금 가고 있죠. 지금 이렇게 고점 놀이를 하고 있는 이유는 이제 숏에 베팅한 사람들의 반대 매매를 유도하기 위한 그런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어저께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하락 추세 라인은 이제 오늘은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역시나 이 구간을 돌파한 흔적을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동평균선을 보시면 이렇게 21선과 121선의 이 크로스된 라인을 지금 저항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121선을 지금 올라타는지 여부가 아주 좀 중요해요. 여기를 올라탄다 하더라도 지금 6,988포인트 여기가 이제 맥시멈의 자리가 될 거고, 아마 이 구간까지 닿으면요 이제 여기 맞고 어느 정도 숨구르기의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 주는 상방에 무게감을 갖고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다음 주에는 어느 정도 이제 숨구르기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아마 이번 주 어떻게 흐름이 이어가는지에 따라서 보고 나서 제가 추후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지속적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도 이제 863포인트 이 구간까지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면 얘도 이런 구간에서는 이제 숨고르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다. 그렇게 여러분들 좀 생각하시면서 시장을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한 특이점이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꽤 괜찮은 흐름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시장을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특별한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제가 최근에 계속 여러분들한테 이 세력선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관점 설명을 해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략을 세워드리고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 제가 계속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엄청나게 강조드렸던 종목이 뭐였죠? PS 일렉트로닉스였죠. 지금 보시면 7월 8일날도 추천드렸고 7월 30일날 추천드렸고 8월 4일, 8월 5일 이틀 연속으로 계속 추천해드린 바 있어요. 자, 제가 왜 이걸 추천드렸는지 이걸 먼저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야지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여러분들이 납득을 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PS 일렉트로닉스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14% 정도의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어요.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추천해드렸을 때가 이 세력선에 딱 닿아 있을 때 이 구간에서 이제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 미리 사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사실 이때 여러분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도 매수를 하실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왜냐, 시장이 원체 하루가 다르게 계속 빠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투심 또한 얼어붙어 있는 상태였는데 내가 아무리 좋은 자리라고 생각이 들어도 섣불리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았겠죠. 하지만 결국엔 이 세력선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계속 검증해 오신 분들이라면은 이런 구간에서는 내가 못 먹어도 고해야 되는 자리라는 걸 아실 수가 있죠. 왜냐, 손절 라인은 요 정도 수준인데 올라가면은 엄청나게 큰 상승폭으로 수익을 챙겨갈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엔 손절은 짧게 그리고 수익은 크게 이런 맥락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구간은 자연스럽게 여러분들한테는 차트의 맥점 자리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걸 우리는 결국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알 수가 있었던 거죠.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꼭 지켜보시고 여러분들이 검증해 나가시길 바란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지나고 나서 이때 잡을 걸 후회해봤자 그거는 아무 필요가 없어요. 후회하지 않도록 이제 검증이 되셨으면 여러분들도 이제 따라서 한 주든 10주든 한번 사보시는 행동을 옮기시는 그런 작업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제가 뭐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나 맞췄죠?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강의드릴 핵심 내용이 이 PS 일렉트로닉스의 모든 비밀이 숨겨져 있어서 이걸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린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지금 세력선에서 지금 보시면은 이 연두 색깔이 세력밭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쵸? 그리고 여기는 먹구름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먹구름존일 때는 당연히 주가가 하방에 위치해 있을 테고, 그리고 이 구간만 올라갔다 하면 계속 저항을 받는, 한마디로 저항을 받는 매물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대로 주가가 이렇게 위에 있고 세력밭이 이렇게 아래에 있으면은 이런 구간들은 오히려 이제 지지를 받으면서 계속 상방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두꺼운 매물대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결국엔 이렇게 세력밭으로 전환이 돼야지 주가가 이렇게 상승할 건데, 이 세력밭이 먼저 나오고 주가가 후행하나요? 아니잖아요. 주가가 먼저 선행이 돼야지 이 먹구름이 이제 수축이 되면서 세력밭으로 변한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해서 주가가 가장 먼저 선행한다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봤을 때 지금 여기에서도 먹구름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먼저 주가가 선행을 해서 이 먹구름을 이제 수축하는 단계로 이어지게 만들었잖아요. 어떻게 해야지 이게 수축으로 이어질까요? 그냥 딱 찍고 내려오면 안 돼요. 이 구간에서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계속 이게 끌어당기는 힘이 강해져서 수축이 되면서 결국엔 이 구간이 세력반 영역으로 바뀌는 구간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제가 추천드렸던 구간이 이때 한번 추천드리고, 얘가 여기 올라타가지고 이 먹구름의 상단 라인을 돌파했을 때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이 매물대를 이미 소화를 해냈기 때문에 이제 슬슬 세력반 영역으로 전환이 되려고 하는 그런 시점이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이 구간에서 지금 잡아놓으시면은 바로 당장 내일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아니면 며칠 있다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인데, 결국엔 이런 자리들이 맥점의 자리가 될 것이다라는 걸 누누이 강조해드렸어요. 하루만 강조해드렸나요? 아니잖아요. 여러 번 계속 강조해드려요. 중요한 건요, 여러분들. 저 같은 경우에는 한 종목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자, 이거 한번 괜찮으니까 한번 사보세요. 그러고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고 나서 특이점이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추가적으로 전략적인 부분까지 세워드리는, 한마디로 한 사이클이 다 돌 때까지 여러분들한테 집요하게 계속 관점 설명을 해드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믿고 혹시라도 매수를 하시거나 혹은 고점에 물려 계시는 분들이 마침 제가 관점 설명해드린 종목이랑 맞물렸을 때 제가 말씀드린 그 전략대로 가시면은 손실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신 우리 구독자님들 간에 결국엔 주가가 상승으로 이어질 만한 그런 종목들을 찾는 게 일단은 공통점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특이점이 와 있는 종목들을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들으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결국엔 대부분 최근에 시장이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정말 웬만하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이렇게 먹구름이 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바닥에서 이제 올라오고 있는 과정인데, 이런 과정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벌써 이미 이 구름대의 상단 라인을 돌파해 있는 그런 종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종목들을 먼저 골라내서 여러분들이 공략하시면은 무엇보다도 좀 더 빠르게 물량 소화를 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자, 그런 맥락에서 제가 이렇게 매물 소화가 거의 다 돼가고 이제 상승 초입에 와 있는 애들을 지금부터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잘 들어봐 주세요. 자, 어저께 같은 경우에만 봐도 여러분들 제가 어떤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보라고 말씀드렸나요? 코스맥스하고 JS 코퍼레이션이었어요. 그쵸? 자, 우선 코스맥스부터 보자고요. 코스맥스 오늘 상승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입장에서 야, 뭐야, 이렇게 지수가 좋은데 가지도 않은 종목 추천해가지고 뭐 하자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산이라는 얘기예요. 제가 방금 설명을 드렸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추천해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렇게 먹구름이 다 진 상태에서 최근에 시작이 하락이 나오고 어느 정도 대부분의 종목들이 바닥을 찍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얘는 이미 구름대의 상단 라인을 돌파하고 지지해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누구보다도 먼저 매물 소화가 돼 있는 상태여서 언제든지 이슈만 맞물리면은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자리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자리는 여러분들이 사놓으면은 절대 잃을 자리가 아니고 그냥 물려 있어도 되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자, 앞에도 한번 우리가 좋은 예시가 있어요. 여기에서도 먹구름이 생기고 나서
분명히 이 먹구름의 상단 라인을 돌파하고 나서 지지를 해줬어요. 그쵸? 그리고 세력 개입 신호까지 나왔어요. 자, 이런 구간인데 왜 안 가고 이렇게 자빠졌냐? 물량 소화가 안 되면 이렇게 한 번 정도 자빠뜨려요. 하지만 결국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렇게 기대감을 실어주는 자리에서 한 번 정도 자빠지는 건요. 영원히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이런 자리는 한 번 정도의 물량 소화를 한 이후에 더 큰 상승으로 보내기 위한 작업이라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때 잡았으면은 우리가 이 기간 동안에 좀 수많은 고통이 좀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이때 한번 페이크성으로 물량 소화한 다음에 올리려다가 다시 또 내리면서 시장의 영향으로 한 번 더 물량 소화를 하면서 이제서야 올라오고 있다. 자, 그러면은 이미 충분한 물량 소화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의 이 구간은 더욱더 상승의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전체적인 맥락 한번 보자고요. 첫 번째 세력 개입 신호가 이때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만큼의 한 사이클의 상승이 나오고 나서 큰 조정이 나왔죠. 조정이 나오고 나서 이제 세력이 이탈했나 싶었는데 이 세력선은 이탈하지 않네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구간을 뭐라고 생각해야 된다? 세력의 재매직 구간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다. 그렇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그쵸? 그렇다면은 재매직 구간이라면 이 구간은 다시 말해서 이렇게 박스권으로 진행이 되면서 지금 매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 차. 어디까지 보내기 위해서? 정고점을 돌파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매집을 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결국에 이 구간 자체가 여러분들한테는 나중에 가서 정말 최고의 저점 자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당장은 여기에서 하면 고점이고 여기에서 하면 저점인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가서 크게 상승하면요. 여기에서 하던 여기서 하던 결국에 이런 자리는 그냥 다 바닥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런 맥락에서 어제 코스맥스를 여러분한테 추천해드렸고, 두 번째로 JS 코퍼레이션. 이것도 어때요? 지금 딱 방금 제가 설명을 드리니까 어느 정도 윤곽이 보이시죠? 이때도 세력 개입 신호가 나온 이후에 먹구름의 상단 라인을 돌파했잖아요. 그럼 분명히 여기서도 한번 쏴야 되는데 이렇게 물량 소화가 안 되는 애들은요. 한 번 정도씩 이렇게 잡아뜨려 놓고서 물량 소화를 시킨다고요. 그럼 당연히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잡았을 경우에 불가피하게 손절이 나갈 수밖에 없었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뭐예요? 그 이후에 얘들이 이탈했다가 올라오는 상황에서는요, 분명히 더욱더 탄력 있는 모습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때 손절 본 거를 오히려 더 큰 수익으로 바꿔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세력 이탈선을 이탈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이런 종목들은 관심 있게 추적해서 보셔야 된다. 왜냐?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나중에 더 효자 종목으로 큰 급등으로 이어졌던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그쵸? 제가 그런 사례들을 다 보여드렸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한 사이클의 상승이 나오고 나서 그리고 나서 2차적으로 이제 이 구간에서 재매집이 들어간 다음에 요만큼 올라갔어요. 그쵸? 그리고 세력선 맞고 또 요만큼 올라갔어요. 그쵸? 그리고 나서 이 구간에서 또 한번 이렇게 올라갔어요. 근데 결국엔 여러분들 한 가지 아셔야 될 거는 여기 고점을 제대로 돌파한 흔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은 이 구간에서 다 저항받고 내려왔다라는 거죠. 그쵸? 자, 한 번, 두 번, 세 번 맞았어요. 그러면은 보통 이 매물대를 돌파를 못하면요. 결국엔 세력들은요. 이런 구간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매물대가 너무 두꺼우니까 그냥 한 번 정도 깊게 그냥 골을 파버려요. 왜냐? 저항대가 안 뚫리니까 결국엔 세력들이 그냥 손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작업이 나와야지 순리에 맞는 수순의 흐름인데 지금 얘는 안 빠지고 중간에 브레이크 잡고 다시 올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번엔 뭐겠어요? 이번엔 돌파하겠다는 세력의 의도예요. 제가 말을 지어낸 게 아니라 지금 너무 그렇게 명확하게 보이고 있잖아요. 제 눈에만 보이나요, 지금 이게? 자, 그러면서 얘 또한 마찬가지로 이 먹구름 영역에서 서서히 계속 이 상단 라인을 돌파하면서 결국엔 이 고점 라인들을 돌파했다. 그쵸? 얘도 마찬가지네요. 생각해보니까 여기 고점 생기고 한 번, 두 번, 세 번의 저항 라인을 계속 저항받다가 네 번째에서 돌파네요. 어떻게 보면 이거 암묵적인 암시 아닌가요? 방금 설명드리면서 저도 좀 약간 소름 돋았는데, 자, 여기 고점 생기고 한 번, 두 번, 세 번 저항받고 나서 이번 네 번째에서 돌파하겠다라는 축소판으로 한번 보여주는 사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래서 JS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전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매우 높겠다, 그렇게 보시면서 혹시라도 내가 매수했거나 아니면은 보유 중에 계시는 분들이다 하시면은 JS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돌파할 때까지 보세요. 그냥 신고점 만들 때까지 보세요. 그리고 와서 그때 와서 저한테 댓글에다가 이거 목표가 어디까지 보면 될까요? 물어보시면은 제가 목표가까지 딱 집어드리죠. 그쵸? 이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말씀드리는 유튜브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 영상은 마약과 같다. 아예 안 봤으면 안 봤지 한번 보게 되면 계속 보게 될 수밖에 없는 영상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지속적으로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제가 제닉이라는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또 추천드린 바 있어요. 그게 7월 21일하고 7월 31일이에요. 자, 최근까지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는 거예요. 자, 어떤 관점일까요? 얘 또한 마찬가지로 제닉의 일봉 차트인데 여기에서 세력 개입 신호가 나오고 나서 얘는 그냥 개입 신호가 나오자마자 바로 이렇게 어마어마한 상승으로 쏴버렸네요. 그쵸? 그리고 와서 고점을 만들고 가서 이 정도 올라갔으면 이제 세력이 다 털고 내려가겠거니 했는데 여기까지 내려오지도 않고 결국엔 이런 구간들이 뭐였다? 세력의 재매집 구간이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왜냐? 다시 세력 개입 신호가 다시 나왔잖아요. 여기서. 자, 그러면 이 구간에서 뭐가 있느냐? 지금 얘도 보시면요. 여기 먹구름에서 변한 상태에서 계속 저항받잖아요. 계속 저항받아. 그러다가 천천히 진입을 해요. 주가가. 그쵸? 그러면서 이 먹구름의 상단 라인을 이렇게 지지해주는 척 하다가 마지막 이렇게 골파기 한 다음에 그냥 V자로 이렇게 찔러서 올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얘가 이렇게 재매집을 했는데 고장 요거 올리려고 이렇게 재매집을 했겠냐 이거예요. 아니겠죠. 설상 진짜 세력이 요거 올리고 빠진 상황이었으면 이미 시장도 안 좋았겠다. 전저점 이탈했겠죠. 근데 왜 이런 구간들을 버텨줬겠어요? 그러면서 새로운 세력 신호가 또 나온 다음에 왜 이 세력선을 계속 그렇게 시장이 무너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구간을 어떻게 왜 지켜주고 있을까요? 그것만 생각해 보시면은 답이 나오겠죠. 그렇게 시장이 안 좋고 투심이 그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 개인들이 그렇게 막 계속 매도 물량이 쏟아지고 반대 매매가 쏟아지는데 그 물량들을 누가 받아내냐 이거예요. 여기서 어떤 개인이 받아냈을까요? 아니잖아요. 누가 봐도 이거는 세력의 흔적이잖아요. 그쵸? 세력의 흔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지금 계속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계속 추천을 드렸던 거고 얘 또한 마찬가지로 이제 당장 내일이라도 이제 전고점 돌파하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최소한도 이 전고점까지는 클리어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다. 그 구간이 45,000의 구간이잖아요. 그쵸? 45,000원까지는 그냥 깔끔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정말 지금 자리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신규 종목을 잡으시려고 한다면은 원체 과대 낙폭인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그냥 아무거나 잡아도 수익이 날 수 있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30% 먹는 것보단 50% 먹는 게 낫고 50% 먹는 것보단 100% 먹는 게 나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당장 내일 빠르게 올라갈 종목 찾기보다는 지금은 최대한 어떤 지점에서 맥점의 자리를 찾아가지고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찾아내는 게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얘 또한 마찬가지로 전고점만 가더라도 이 구간이 몇 프로예요? 대략적으로 76% 구간이에요, 여러분들. 그냥 그 정도 먹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물론 천천히 릴렉스하게 올라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한번 작정하고 올라가면은 한 2, 3일 안에도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올라갈지, 언제 올라갈지는 세력의 영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알려고 하면 안 된다. 그냥 우리는 바닥에 자리라는 것만 알고 그냥 매수해놓고 존버만 때리면 된다라는 거. 그런 것들이 핵심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속적으로 또 추천드렸던 종목이 이거잖아요. 얘는 이미 상방으로 돌파가 됐어요. 지금 보시면은 이때 세력 개입시로 나왔죠. 올리려다가 그냥 바로 잡아뜨렸어요. 근데 세력성 이탈하나요? 이탈을 안 해요. 그쵸? 세력이 아직까지 잔존해 있다는 거예요. 일부러 물량 소화를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또다시 새롭게 세력 개입 신호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와, 이번엔 진짜 쏠려나 보다 하고 했는데 전고점을 돌파하지 않고 다시 한번 이렇게 푹 눌렀네요. 그러면은 세력이 실패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하방으로 이 세력선을 이탈했어야 되는데 이탈 안 하고 나서 다시 또 세력선을 지지받고 있어요. 그런데 또 다시 한번 세력 개입 신호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또한 마찬가지로 이 전고점을 돌파를 못해요. 그러다 결국엔 이런 구간들을 지지받다가 시장이 무너지니까 어떻게 되나요? 마지막에 한 번도 그동안 닿지 않았던 이 세력 이탈선을 이렇게 딱 터치한 다음에 물량 소화가 되니까 그 다음부터 그냥 다이렉트로 시장이 좋든 안 좋든 그냥 올려버린다는 얘기예요. 어디까지 올렸어요? 결국엔 이 고점 구간. 이 고점 구간은 이제 넘겼잖아요. 계속 저항받던 자리였는데 이런 자리를 돌파했잖아요. 그리고 와서 지금 지지해주고 있잖아요. 그럼 요거 올리고 끝날까요? 얘는 이제 전고점 돌파하면서 신고점 랠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가장 먼저 선제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물론 당연히 이런 애들은 막 급등으로 올라가는 애가 아니라 천천히 릴렉스하게 추세 타고 올라가는 애겠죠. 하지만 결국엔 여러분들 보세요. 이런 애들이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은 오히려 여러분들의 수익이 더 커질 수 있는 종목이에요. 제가 몇 달 전에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렸던 달바 글로벌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거를 아마 그때는 세력선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때쯤부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이때쯤부터 말씀을 드렸고, 얘는 그냥 릴렉스하게 천천히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걸로 아는데, 여기서부터 그냥 단기간에 몇 프로가 올랐어요. 보시듯이 71%가 올랐어요. 한 달도 안 돼서. 그 정도로 추세 타고 가는 종목이니까 천천히 가겠지라고 생각하고 안 잡으면요, 결국엔 이런 애들이 오히려 더 빠르게 진행이 된다고요. 오늘도 양봉, 내일도 양봉 계속 올라가면요, 오히려 그런 애들이 수익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롯데렌탈 지속적으로 아직까지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런 애들 그냥 잡아놓고 기다리세요. 이런 자리에서는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상방의 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자리다.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주요 강의 뭔지 아시겠죠? 최근 시장에 조정이 나와서 대부분 이렇게 먹구름이 나와 있는 종목들이 많고, 그리고 주가가 대부분 이제 바닥을 찍고 이런 먹구름 구간들을 이제 올라타려고 준비 중에 있는 상황인데, 먼저 선제적으로 이 먹구름의 상단 라인을 돌파해서 이제 쏠 준비를 하고 있는 애들, 그런 애들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쵸? 자, 그러면은 그런 종목들이 또 뭐가 있는지 지금부터 내일 당장이라도 올라갈 대장이 될 만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지금부터 제가 또 관점 설명을 드리면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잠시만 제가 중요한 얘기 하나만 하고 강의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솔직히 진짜 원하는 건 내 소중한 자산을 복리로 늘려줄 2배, 3배로 올라갈 종목을 잡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귀에 피가 날 정도로 강조드렸던 종목, 바로 한미반도체. 2023년도부터 현재까지 약 1500%가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3년 동안 이 종목을 들고 가면서 그 사이에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그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1500%를 과연 다 먹을 수 있었을까요? 현실적으로는 절대 그럴 수 없었을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아예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단기간에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는 구간만 정확하게 잡아서 먹을 구간만 먹고 리스크를 줄이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라면 사실상 실전 매매하는 우리에겐 더 납득이 되는 현실적인 전략일 겁니다. 하지만 1500% 이상의 수익을 먹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확신입니다. 떨어질 때도 버틸 수 있는 확신, 적당히 오르면 안 팔고 크게 갈 때까지 들고 갈 수 있는 확신. 그 확신의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그 종목에 이 황금 신호가 있느냐 없느냐. 최근에 제가 이 황금 신호를 좀 더 승률을 높이기 위해 대대적으로 업그레이드 시켰는데요. 시장이 하락할 땐 절대 안 나오다가 바닥이 형성되는 구간에선 기가 막히게 잡아내는 조건이 까다로운 신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신호를 어떻게 만들어냈느냐, 간단히 설명드리면 저는 27살 때부터 주식을 시작해서 현재 제 나이 47살, 현재 20년째 주식 경력을 쌓아가는 실전 트레이더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전업 투자를 하기 전에 제 본업이 프로그램 개발자였거든요. 그래서 저의 전직을 살려서 이렇게 제 머릿속에 있는 상승 초입의 그림을 이렇게 하나의 신호로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실제로 어떻게 공유를 해드렸는지 이미 겪어보신 분들은 많으실 겁니다. 지난번 황금 종목 참여해주신 분들도 처음엔 고민하시다가 일단 어떤 종목이나 주는지 한번 보기나 해보자라는 식으로 시작하셨다가 결국엔 이렇게 결과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준비했습니다. 지난번 정말 대폭등의 큰 상승을 보여줬던 대한강통신을 보면요, 이렇게 급등하기 초입 전에 세력이 밥그릇 패턴을 만든 후 옆으로 횡보하면서 매수 기회를 주다가 결국엔 이렇게 큰 상승으로 이어진 바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정말 오랜만에 이 황금 신호가 뜬 종목을 발굴했는데요. 보시다시피 방금 보여드렸던 대한강통신의 급등 초입 때처럼 최근 조정을 보였다가 세력이 이렇게 딱 밥그릇 패턴을 만든 후 급등 초입의 흐름에서 황금 신호가 뜬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 종목을 우리 구독자님들에게만 공유를 드릴 예정인데요. 근데 한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 이걸 유튜브에 공개 영상으로 공개하면 세력이 다 만들어 놓은 차트, 개미들이 꼬여서 다시 나락으로 가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잡아서 모두가 성공적인 수익을 거두려면 불가피하게 제한적인 인원을 두고 전략을 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절실하신 분들에게만 조용히 종목 공유를 시켜드릴 예정인데요.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시드머니 넉넉하신 분들은요, 절실하신 분들을 위해 한 번씩만 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황금
황금이라고 딱 두 글자만 남겨놔주세요. 모두 100% 무료로 종목을 공유 드릴 거고요. 대신에 제가 딱 선착순 500분에게만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에 올라와 있는 동안에는 선착순이 끝나기 전까진 언제든지 신청은 가능하니까요. 믿져봐야 본전이다 생각하시고 이번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요, TXR 로보틱스입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도 지금 흐름을 잠깐 보자고요. 첫 번째로 지금 2025년 9월 달에 세력 개입 신호가 처음으로 나왔어요. 올려다 말고 그냥 잡아뜨렸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보시면은 세력 이타선을 살짝 이타시키고 바로 올려버렸어요. 이런 구간을 제가 중요시하게 여기서 보시라고 했죠. 이타시키면은 보통은 대부분 이렇게 쭉 아래로 내려가는 게 통상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안 내려가고 이런 구간들을 계속 저항받는 척 하잖아요. 이런 애들이 올라타면요, 바로 다이렉트로 이렇게 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구간들에서 오히려 관심 종목에서 지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구간들을 올라타는지를 계속 주시해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에 넣어놓는 게 어떤 종목을 넣어놓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종목들을 넣어놓으시라고요. 이렇게 세력선을 이탈한 다음에 언제 올라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애들 주시하기 위해선 계속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이 구간에서 한 번 정도 쌌죠. 그런데 처음으로 세력 개입 신호가 여기서 나왔는데 고장 요거 먹자고 얘가 올렸겠냐 이거예요. 그쵸? 그러면서 여기서 새로운 세력 개입 신호 나왔는데 얘 또한 마찬가지로 마치 도플갱어처럼 이때도 세력 개입 신호 나온 다음에 한번 잡아뜨렸다가 올렸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세력 개입 신호 나오자마자 올려야 되는데 잡아뜨렸어요. 물론 당연히 이때는 시장의 영향이었겠죠. 그런데 이만큼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빠르게 얘가 지금 회복해서 뭘 하고 있나요? 먹구름의 상단 라인을 이렇게 빠르게 돌파를 했다. 그쵸? 그러면서 신기하게 이 세력선을 이제부터는 그동안 맨날 이탈했던 애가 이렇게 지지를 받고 있다. 물론 당연히 세력 이탈선 15,000원 라인까지도 내려올 수는 있을 거예요. 이런 구간이 어차피 결국엔 지지층이니까 이런 구간에서 이제 지지받다가 아마 이제부터 본격적인 시세에 대한 초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고, 이 정고점이 뭐겠어요? 여기서 이제 세력 매집이 나왔고 두 번째 세력 매집이 나왔는데 이런 구간에서 매집이 들어왔기 때문에 결국에 이런 구간을 기점으로 해서 최소한도 70%에서 100% 정도의 추가적인 상승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런 맥락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된다. 본격적인 세력이 매집 끝난 후 시세를 분출하는 그런 시세 초입의 자리가 될 수 있겠다.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대부분의 종목들은요, 한 번 정도 고를 파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요만큼 올라갈 게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겨요. 왜냐? 물량 소화가 충분히 됐기 때문에 그런 애들은 오히려 80% 올라갈 걸 100% 올라가고 그렇게 더 많이 탄력 있게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단기간에 이렇게 많이 올라갔는데 더 올라갈까요? 이런 애들은 경고 딱지, 위험 종목 딱지 붙여가면서 올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보시면 됩니다. 자, 지난번 로봇주들의 대장주는 휴림 로봇, 뉴로메카 그런 애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로봇주가 다시 한번 상승하게 된다면 이렇게 TXR 로보틱스 이런 애들이 오히려 대장이 돼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걔들의 퍼포먼스가 얼마나 잘 나오는지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애들 한번 주도 면밀하게 지켜보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요, CP 시스템입니다. CP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앞에 보시면요, 이 먹구름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길죠. 이때도 보시면은 계속 저항받아요. 계속 저항받아. 그쵸? 그러면서 결국엔 먹구름이 천천히 팽창됐다가 수축이 되는 흐름이 나온다. 이렇게 수축이 되려면 뭐가 생겨야 되는 거다? 먼저 주가가 선행해서 올라가야 된다. 그러면서 이 먹구름의 상단 라인을 이렇게 지지받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세력 개입 신호가 나오면서 제대로 된 급등 시세가 나오더라. 그런 스토리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결국엔 한 번 정도의 큰 시세가 나왔고, 그러면서 내려가는 과정에서 여기에서 다시 한번 세력 개입 신호가 나왔는데, 그럼 이런 구간에서 당연히 세력이 재매집을 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이런 구간에서 세력 이탈선을 딱 이탈시키면서 계속 저항받잖아요. 그쵸?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 먹구름 상단 라인을 돌파하면서 이 구간을 계속 지켜주면서 지지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서 새로운 세력 개입 신호가 여기서 며칠 전에 나왔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스토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이 정고점만 돌파하면요, 결국엔 새로운 신세계로 이어지는 그런 시세 초입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정고점? 당연히 넘겠죠. 이런 자리에서 올라가면요. 왜냐면 여기에서 상승이 이만큼 나왔는데 요 정도만큼 내려왔다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건 눌림의 자리예요. 깊은 조정의 자리가 아니라 여기에서 원래 이 정도만큼 눌렀다가 올라갔어야 되는데 시장의 영향으로 한 번 정도 이렇게 골파기 한 다음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량 소화가 이미 충분히 됐다라는 거예요. 이런 자리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가든 안 가든 간에 이런 자리에서 안 잡으면요, 어떤 자리에서 매수를 들어가야 하는지 오히려 제가 되묻고 싶을 정도로 이거는 못 먹어도 고해야 되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여러분들이 유심 있게 좀 지켜보시면서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런 것들을 지켜보시라,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잠시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얘기 이어나가 볼게요.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께 상한가 매매에 대한 수식도 공유해드리고 같이 매매 관점을 세우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컨텐츠를 계속 진행하다 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참 아쉬웠던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보시듯 이렇게 매수가 영역에 들어오는 구간을 보시면 대부분 장중에 가격이 내려왔다가 그 자리에서 바로 반등하는 사례가 많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영상을 올리는 시간은 장이 끝난 뒤에 공개 영상을 업로드 해드리다 보니까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때는 이미 좋은 자리가 지나간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실 장중에 매수가 영역을 터치했을 때 바로 확인만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대응도 훨씬 빠르고 반등 흐름도 더 정확하게 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강의 드렸던 이 상한가 수식 응용편도 생각해보면 보시듯 이렇게 2연상, 3연상 간 종목 중에서 그 이후에 시간이 지나서 첫 번째 상한가 자리로 다시 내려오는 종목들을 공략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런 종목들은 기본적으로 반등폭이 30에서 40% 정도의 반등 구간이 나오는 게 기본이라서 이 상한가 수식 하나만으로 정말 정확한 타점을 잡아서 단기간에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은 장중에 실시간으로 봐야 더 의미가 있는 건데 제가 장 끝난 이후에 상황만 보고 설명을 드리다 보니 그 부분을 바로 알려드리지 못하는 게 늘 아쉬웠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공감을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번에 조심스럽게 큰 결정을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만든 상한가 매매법을 기준으로 해서 장중에 매수가 영역에 들어오는 종목이 생기면 제가 공유를 드리고 어떤 종목이 매수가 영역으로 진입했는지 말씀도 드리고, 그리고 또 어떤 종목은 상한가를 갔더라도 잡아야 하는 종목이 있고 또 어떤 종목은 잡으면 안 되는지 이런 것들도 실시간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씩 설명드릴 수 있는 상한가 소통방을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만 한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어차피 이 수식을 기반으로 대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매매하실 수 있고, 그리고 내동매매 없이 냉정한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방향으로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이거예요. 단타매매 특성상 너무 많은 분들이 동시에 같은 가격대에서 움직이면 오히려 수급이 꼬일 수 있는 위험도 있거든요. 그래서 무리하게 많은 인원을 받지 않고 매달마다 1기, 2기처럼 제한된 인원만 신청을 받아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수익을 창출하실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번 상한가 매매 1기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에게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기 화면에 저의 개인 번호 잠깐 오픈해드렸는데요. 이쪽으로 상한가라고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입장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올라와 있는 동안에는 신청은 지속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상한가 소통방 입장은 100% 무료로 진행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혼자 매매하시면서 불안해하셨던 분들, 좋은 자리를 놓치고 나서 아쉬우셨던 분들, 이번 기회로 인생 역전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저희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최선을 다해서 관점 설명해 드렸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런 종목들을 현재 보유 중이시고 손실 중에 있으시다면 제가 말씀드린 그런 전략대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굳이 지금 당장 막 손절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충분히 상승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올라갔을 때 내가 얼마에서 매도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에다 남겨주시면은 제가 딱 맥점이 어딘지, 끊어야 될 자리가 어딘지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신규 종목을 들어가시는 분들한테는 앞으로 꾸준히 저희 영상을 보셔야지, 제가 매일매일 그 종목을 관점 설명해 드리는 건 아니에요. 어떠한 특이점이 발생할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스토리 있게 누가 설명을 해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영상을 지속적으로 보시면 계속 스토리 있게 여러분들이 매매 전략을 짜 나가실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본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수익을 열심히 응원하면서 여러분들의 버팀목이 되어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